특히 청소년 시기는 수준에 맞는 흥미로운 책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는데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네. 아이들이 잘 읽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조금 방법론을 소개해 와, 주세요. 굉장히 넓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특히 청소년 시기는 사실 이제 잘 읽고 싶긴 할 것 같아요. 이제 좀 알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철이 없었는데 이제 청소년기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자기도 잘 나오고 싶죠. 예, 이런 말을 했어요. 청소년 전문가들이 세 가지를 아이들이 원한대요. 청소년 시기 특징이. 일단 힘을 갖고 싶대요. 자기가 정말 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한테 끌리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스마트폰을 하고 하는 이유는 반드시 스마트폰이 오락적이고 재밌어서만이 아니라 소속되고 싶은, 연결되고 싶은 그런 데서 뭔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끼리끼리. 우리 인간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한 힘, 그 다음에 소속, 거기다가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자기라는 사람으로 이 세 가지가 매우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알아요. 이제 보니까 역시 책을 많이 읽어야 좀 공부를 쉽게 해요. 그쵸? 말도 잘해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에 이제 안 했어요. 엄마가 하라게도 안 읽고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적극적인 어떤 동반자, 코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책 안 읽어요, 안 할래요 그러면요 어른들이 좀 거기서 이렇게 좀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책 싫어해 이러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싫은 행동을 막 강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내버려 두는 경우가 간혹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했든 간에 아이들을 이렇게 하자고 어떤 방법을 써서 같이 하자고 저는 자꾸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는 일단 수준에 맞는 흥미로운 책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뭐 분야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학습을 위해서 교과 학습에 필요한 어떤 과학책을 너무 안 읽어서 학교의 과학 시간에 못 알아먹겠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쉬운 책부터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쉽고 흥미로운, 그러니까 쉬운 수준의 책부터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책도 스포츠처럼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메모하고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좀 스포츠처럼 단련을 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런 말이에요. 축구 선수가 처음에 그 연습할 때 자기 포지션만 하진 않는다. 모든 포지션을 다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유능한 독자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꾸 메모도 하고 적어보면서 어떻게 해요? 질문도 해가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놓으면 그 이상부터는요, 좀 쉬워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와요. 이제 어휘력도 있고 배경 지식도 있으니까 이제 다 어때요? 쉽죠? 이런 단계가 온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자기가 뭔가 자기 안에 동기를 주려면 스스로 그때 이제 뭔가 한 분야에 자기는 뭐 축구에 관심 있다. 그러면 축구에 관한 책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축구 얘기를 하다 보면 축구 자체 잘하는 것만 나오지 않잖아요. 축구 선수 이야기도 나오고 축구 산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경지도 공부해야 되고 문화도 공부해야 되고 심리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떤 분야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좀 많이 읽다 보면 거기서 자신감도 생기고 거기서부터 독서의 어떤 동기가 생긴다 저는 항상 생각하니까 세 가지를 저는 항상 추천합니다. 네. 혹시 롤모델에 대한 책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 특성상 어떤 멋있는 사람에게 끌린다고 해요. 그게 우리 인류의 속성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스타한테 막 집중하잖아요. 그게 진화 과정에 DNA에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멋있는 사람한테 끌림으로써 아마 자기 안에 어떤 역량을 펴고 싶은 어떤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 시기에 그 멋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그게 12살 정도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책을 읽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간혹 그런 거 저는 들어요. 뭐 어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장영실 이야기를 가지고 저한테 약간 화내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장영실 이야기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랬더니
그것은요 흙수저가요 금수저가 된 거잖아요. 근데요 지금은요 흙수저가 절대 금수저 안 돼요. 그런 거 읽어봤자 괜히 기분만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거 많이 보나 봐요. 뭐 흙수저, 금수저, 뭐 이생폭망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너무 막 그 성적으로 모든 거를 미리 이렇게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인물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 목적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그 롤모델 이야기라든가 뭔가 멋있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들려주고 해주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뭐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장영실이 처음부터 대골이 들어가야겠다 하는 진로 계획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장영실은 천민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아마 그 과학자로서의 이게 타고났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글자를 가르쳐 달라고 줘둔 거죠. 그래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배우고 싶은 욕망이 컸던 거죠. 그래서 배웠고 그 다음에 혼자 막 탐구하고 물건도 고쳐보고 이랬더니 이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추천이 된 청거가 된 거죠. 그 세종대왕의 아버지 때. 그래서 이제 대궐에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요. 장영실이 어떻게 자기 진로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한 거잖아요. 배웠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또 친구들도 놀렸을 거고 좀 이렇게 아마 천민이라고 시선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극복했는지. 대궐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양반들의 질투 이런 걸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해냈잖아요. 다른 과학자들이랑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비교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어려운 조건 안에서도 어떻게 어떤 목표를 이루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배우려고 우리가 사실 그런 걸 하는 거지 그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잘 됐다 하는 것만 보고 뭔가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다든가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특별히 인물 이야기를 잘 읽는 방법을 좀 같이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관심 분야나 흥미가 다양한 만큼 책의 주제에 따라서 사실 독서법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문 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문학 작품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점을 주의해서 읽으면 좋을까요? 정말 문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같은 데서는요. 의과대학에서 문학을 필수로 가르쳐요. 당연히 문학을 우리가 잘 읽으면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문학책을 읽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어떤 동기,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떤 심리적 동기로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리 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줄거리를 알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좀 문학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과 꾸준히 이렇게 동반을 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요. 고전이나 명작도 꼭 읽어야 하냐고 저거 물어본다면 저는 꼭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그 몸에 다 들어있어요. 윤동주 시인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그런 청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처럼 고전이나 명작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토끼전, 심청전, 우리나라의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우리의 문화잖아요. 우리의 문화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말한다면 이제 천천히 읽어야 되는 거죠. 천천히 읽으면서 요즘 슬로우 리딩 이름을 특히 문학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시대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 당시의 문학을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의 심리 이런 거를 잘 파악하도록 그래서 약간 문학을 공부할 때 사회과학, 역사, 철학 이런 거 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문학에서 우리가 문사철 이렇게 말하는데 문학과 역사와 철학은 사실은 한 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좀 문학의 즐거움을 알기 위한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문학은 아이들이 처음 독서를 시작하는데 거부감이 없는데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책을 읽을 때는 조금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혹시 좀 쉽게 혹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초등학교 때 이제 저학년까지는 되게 문학 중심은 맞아요.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독서는 굉장히 문학이 많은 기본이 되는 건 맞고, 그런데 보통 이제 한 4, 5학년부터 이런 지식 교양책 있잖아요. 비문학이라고 하죠. 이런 쪽을 이제 접하지 않게 되면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보통 4학년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 전에는 이제 재미있게 읽는 독서에서 이제 그 이후로는 사고력을 위한 독서로 넘어가는 시기라고들 흔히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역사,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뭐 우리가 이제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상권 분립이 뭐고, 자본주의가 뭐고, 사회복지가 뭐고, 인권이 뭐고, 이런 말들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초등 고학년 때가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개념을 많이 이제 습득을 해놔야 되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제대로 모르는 상태가 많아요. 근데 이게요, 진로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결국 우리가 독서를 하는 건 두 가지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거. 하나는 세상에 대한 이해잖아요. 결국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은 어때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뉴스를 보거나 이럴 때도 잘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아예 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시작을 책부터 해도 좋은데,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나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오늘 저 뉴스가 가장 큰 뉴스인지, 의제로 선택됐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는 것. 그러니까 시사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떤 시사적인 걸 이해를 하려면 결국 어떤 거, 철학도 알아야 되고 사회학자 이론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문 칼럼 하나를 읽어도 어때요? 거기에 플라톤이 어쨌느니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장 현재 이슈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는 인문학, 사회과학 책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은 출판사들에서 뭐 인권, 기본소득이 뭔가요, 뭐 독재가 뭐고 민주주의가 뭔가, 이런 책들을 어린이용으로 또 청소년용으로 참 이렇게 쉽게 만들려고 엄청 예쓴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그런 게 이제 필독서가 아니고, 뭐 그러면 좀 안 읽고, 또 이제 입시 뭐 이런 학원 가는 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안 읽고, 이 책은 또 어려워요. 개념을 처음에 알기가 어렵거든요. 낯설잖아요. 그리고 아직 자기 문제도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내가 왜 알아야 되냐고요. 그 아이들이 아직 그런 거를 체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교육은 민주주의가 지금 현재 네 생활하고 관련이 있다, 너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하나의 그 중간. 그러니까 그냥 민주주의 개념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생활 안에서, 친구관계 속에서 공정함이 뭐고, 능력주의가 뭐고, 이런 정의가 뭔지, 이런 거를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토론인 거죠. 그래서 토론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어떻게 합의에 이르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혼자 읽어라 해서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이 절대 아니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해야 되는 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공계 계열의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들은 자연과학이나 IT 주제의 책을 찾아 읽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용이 좀 어려운 만큼 이걸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런 청소년들에게 어떤 가이드를 주면 좋을까요? 사실 방법은 또 똑같습니다. 일단 천천히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학생이지만 좀 백과사전적인 어떤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초등학교 중학년 정도 수준, 이렇게 그림도 나와 있고 옆에 막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흥미를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이공계 쪽에는 분야 자체가 어때요? 아주 꼼꼼하고 치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본인이 책을 읽을 때도 꼼꼼하게 이렇게 적어가면서 읽는다든가, 천천히 개념을 이해해가는 게, 원리를 이해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본인이 좀 이렇게 과학책을 읽을 때는 뭔가 발견하려는 태도 있잖아요. 호기심을 갖고, 이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과학자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제일 중요한 그 과학자가 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태도는 질문하는 거다, 호기심을 갖는 거다. 그러니까 과학책 읽기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과학적 지식, 과학적 사고력,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적 지식을 내가 많이 이제 갖추고, 그 다음에는 사고력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발견하려면 내 마음에서 질문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찾는 방식으로, 모르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이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뭔가
이제까지의 방식하고 다른 게 없나 하고 다른 생각을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혼자 하긴 쉽지 않다고 봐요. 뭔가 이렇게 몇 명이라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결론은 그런 책을 많이 안 읽었고 수준이 안 되는 친구들은 쉽고 흥미로운 아주 수준의 책부터 다시 시작해도 얼마든지 괜찮다, 늦지 않다.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의상 문과 이과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융합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과학자들 중에 무슨 책 읽었냐 그러면요, 문학책 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로를 위한 책이라 해가지고 자기 분야의 책만 뭐 이렇게 읽을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과학자도 문학책을 많이 보고 또 이런 문과 쪽인 사람도 과학책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융합적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넣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겨울방학에 자녀와 함께 독서 생활을 계획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스마트폰과의 전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친구들과 연결되고 싶고 뭔가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니까 그런 거를 쓰게 되겠죠. SNS라든가 이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하고요, 겨울에 슬로우 리딩을 가끔 해요. 방학 동안에. 그래서 데미안이라든가 조금 어렵지만 도전해보기. 그래서 뭐 일주일 내내 읽는 거예요. 매일 와서 데미안을 이렇게 나눠서 같이 소리내서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걸 하기도 해요. 뭐 달과 육펜스도 했었고요. 이렇게 좀 평소에는 시간 없어서 못 읽는 책을 그때 방학 동안에 읽거든요. 천천히 읽으면서.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그렇게 일주일간 같이 동반을 해서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집에서 그런 책들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데미안이라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쉽지 않은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뭐 다른 고전 명작들을 손이 가서 읽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가 한번 이렇게 같이 해주면 아, 이렇게 읽어도 되는구나. 우리가 마치 높은 산을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오면 되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같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읽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는 즐거움을 한번 맛보는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렇게 몇 권을 같이 읽으면 아이들이 놀랍게 재미를 알게 돼요. 긴 두꺼운 책을 읽은 그 재미를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만 좀 이렇게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시간에 진로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책도 읽으면서 진로랑 이런 관련된 책 이야기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꿈만 꾸지 말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 윌리엄 데이먼이라고 스탠포드 대학의 청소년을 평생 연구하신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열정, 뭔가 목표의식 이런 게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열정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재밌게 살아가는 어른이 옆에 없다. 그러니까 그게 끌림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디어가 너무 많은 청소년을 좌절시킨다.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사실 그 미디어 안에 속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요. 그 노력의 과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누군가가 그들도 다 어떤 단계를 거쳤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면 일상 안에서 지금부터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뭐 하다못해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가 뭐 좋은 인물 이야기 책을 뭐 3권, 5권이라도 읽어보자. 그래서 그거를 같이 그냥 읽어라, 이게 아니라 같이 읽는 거예요. 이 부분 소리내서 읽기도 좋고요. 필사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앉아서 묵독을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아이에 맞는 방법으로 그거를 아이가 끝까지 도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와, 되는구나. 되게 거기서 뿌듯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성취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목표를 이룰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뇌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된다는 생각, 자신감, 이게 엄청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나라는 자아, 나는 되더라 하는 자아를 형성하고요. 실제로 많은 진로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전문가들 말이 결국은 자기 개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진로를 결국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한다. 나는 뭐 좋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으로 결국은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부모님이니까 어쨌든 부모님 자신부터 일상의 여가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게 모범이 되고요. 저는 그걸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강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같이 현장에 참여해주신 학부모 패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승호 선생님과 함께 자녀의 진로 진학을 돕기 위한 가이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